오늘 사건은 사람을 살해하고 차를 강탈하는 그들의 수법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범인들은 20대 젊은이들이었고 그중 6명은 여성이었는데 그들을 여섯 마녀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선전시의 치안은 매우 혼란스러워 형사 사건이 많았고 절도 및 강도는 일상화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선전시에서 갑자기 운전자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17명의 운전자와 차량이 실종됐습니다. 선전시 TV와 신문, 잡지, 심지어 거리 곳곳에도 사람을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전의 택시 기사들은 아무나 차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1993년 7월 6일 오전 둔관시에 있는 택시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5일 오후 교대 시간에 택시기사 장모 씨가 회사와 집에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회사 운전기사의 기억에 따르면 젊은 커플이 그의 차를 승차한 것 같았고 그 뒤의 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CCTV가 없어 택시가 어디로 갔는지 조사할 수 없지만 기사 장 씨와 택시는 마치 허공으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약 10일 후 선전 바오안구 외진촌 과수원에서 남자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일론 줄과 철사로 묶여서 웅크린 채 입과 코는 테이프와 목에는 밧줄이 걸쳐 있으며 목이 졸려 사망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고 시체는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장 씨의 아내가 남편의 옷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현장 분석 결과 살인 목적은 크라운 택시를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수법이 능숙하고 특히 살인, 결박, 시신유기의 경험이 많아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밧줄과 기타 범행 도구는 광둥성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 유기 장소는 살인 현장이 아니며 목격자도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인근 주민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근처에 주차된 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괴한은 발자국을 남겼고 입을 막은 테이프에도 희미한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선전시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1년 내내 유동 인구가 최소 수십만 명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유일한 방법은 훔친 차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도난 차량은 추적하기가 비교적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선전시 중고차 시장 조사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도난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단서도 사라진 것입니다. 선전시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택시 기사 2명이 숨지고 차량도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택시 운전사는 3월에 연못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으며 승용차가 실종되었습니다. 차후 부검 결과 운전자는 머리를 40번 이상 강하게 맞았으며 등에는 칼로 여러 번 찌르고 폐를 관통하였습니다. 괴한들은 매우 잔인했지만 범행을 보아 첫 번째 살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는 피를 보지 않고 목이 졸려 숨졌으며 역시 차량은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은 단서가 너무 적으며 피해자와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3건의 사건이 시작에 불과하며 1년 만에 18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 8월 18일 선전시 제정국 차량 운전사 우모 씨가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정국장을 17일 오후 7시 우모 씨가 선전시 공항으로 국장을 배웅하고 혼자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국장은 우 씨에게 국장 부인을 10시까지 데리러 가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국장 부인이 12시까지 기다렸지만 우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서로 달려가 우 씨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고 검은색 아우디 차도 행방불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 씨가 차량 절도범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지나 광심고속도로 영옥산 길가 하수구에서 우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이 4번째 사건입니다. 한 달 뒤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 천모 씨는 공항 근처에서 세차를 하고
새로 산 렉서스와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천 여사는 급히 호출기와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 여사는 세차장에 알아보니 남편이 세차를 하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일 후 과일 농장 풀밭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천 씨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1994년 6월까지 유사한 사건이 1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모두 선전 바오항구이며 거의 모두 공항이나 공항 근처의 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시신 여러 구를 잇따라 발견했으나 목이 조여 사망했으며 차량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실종 차량은 승합차 한 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급 승용차였으며 예를 들어 대기업의 벤츠 승용차는 78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고급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 고급 차량 전문 운전사, 천 부사장 같은 부자 사장, 홍콩에서 막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남자, 심지어 펑순현 공안국 부국장의 아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남자들을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살해한 것 같습니다. 앞서 택시기사 장모 씨 3명을 살해한 것은 택시강도 범죄로 이해가 쉬웠습니다. 나머지 10여 명은 고급 자가용이며 부자들이 영업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두 속였을까요? 피해자 천 부사장은 사회 경험이 풍부해서 사기를 당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경찰은 매달 사람과 차까지 실종되지만 수사 방향을 찾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운전기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건은 홍콩에서도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공항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운전자가 잇따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공항 근처에서 위험하고 섹시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택시를 타고 지사에게 온갖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2명의 기사는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싫다고 거부하자 여성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되어 여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성들은 택시를 타는 목적이 아니라 기사를 유혹하는 것이 목적 같았다면서 매우 의심스러워 잇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범인은 여성을 이용해 운전사를 유혹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택시 기사든 대기업 사장이라도 모두 미인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마침내 범인의 범행 수법을 깨닫고 긴급 수사에 착수했을 때 또 다른 중대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6월 6일 선전 바오항구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상자의 차량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사람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견하였으나 그를 깨우지 못하자 즉시 병원에 신고했습니다. 부상자는 머리와 목 부상이 심하지만 다행히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방금 수술을 받은 후 너무 기력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초조해하며 피해자와 겨우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자신은 사업가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섹시하고 젊은 여자를 만나 차에 태웠는데 은근히 치마 속을 보여주며 가슴을 들추어가며 온갖 유혹을 하여 피해자는 마음이 움직여서 그녀를 따라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여자는 콘돔을 가져온다는 핑계로 나갔는데 피해자는 집안이 어딘가 음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근 운전자 실종 사건을 문득 떠올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나가려고 할 때 이때 여성이 마침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막무가내 여성을 밀치며 나갔고 여성은 그를 가로막고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갑자기 몇 명의 젊은이들이 뛰어나와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한 명은 밧줄로 목을 조르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놀라서 강한 몸을 믿고 여성을 밀치고 마당에 있는 자신의 차로 도망갔습니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쫓아나와 강목을 휘두르며 운전자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운전자는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맞아 하마터면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생존 욕구에 이를 악물고 차를 10여 킬로를 운전한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놀라서 피해자는 집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자의 생김새와 억양만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명의 여성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기사 2명을 유혹에 실패하고 다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범인들은 아마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범인은 또다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1994년 6월 6일부터 경찰은 공항 부근을 철저히 통제하며 미끼로 사용하는 여성들을 붙잡고 돌파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20일이 지났지만 수십 명의 수사관이 수상한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아하니 패거리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4시간 비상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26일 섹시한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나타나 고급차에 손을 들어 차에 태워달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항을 떠나려고 한다면 택시를 잡아야 하지만 여성은 자가용도 좋은 차만 세우려 합니다. 경찰은 유염하게 차려입은 여성의 행동이 2명의 택시 기사의 진술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보고를 하는 동안 여성은 토요타 승용차에 올라타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냥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공항 고속도로를 따라 추격하여 여성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백방으로 잡아떼며 자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천에서 마사지녀로 일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 차를 얻어 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8시간 동안 신문을 하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여성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당신은 나이가 어리니 자신을 망치지 마라. 지금이 기회이다. 당신이 말한 것은 경찰에 협조를 한 것이니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도 강요당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진짜 이름이 장시성 출신인 류이샹이라고 말하며 반년 전 광둥성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씀씀이가 심한 남자친구 추더시를 만나 직장을 그만두고 동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 쌍의 커플로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추더시는 다른 2 남자와 친구이며 장샤오젠이 그들의 보스입니다. 이들 6명 말고도 친구 10명도 같이 하는데 평소에는 이곳에 안 살아요. 남자친구 추더시는 류이샹과 다른 2 여성에게 섹시하고 유염한 차림을 하게 하여 공항으로 가서 운전기사를 유혹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녀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즐기며 돈을 물쓰듯 하며 수입이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요청에 류이샹은 어쩔 수 없이 공항까지 3차례 찾아가 운전기사를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류이샹은 겁이 많고 선전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3번 연속 성공하지 못했고 3번째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류이샹은 살인과 차량 납치 사건은 모두 그들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류이샹이 알려준 주소에 따라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들 매우 간교합니다. 범인들은 류이샹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도주하여 체포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장초창과 추더시, 다른 2 여인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초창은 고향집에서 체포되었고 추더시는 사촌 누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주범들은 체포 후에도 완강히 저항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의 행방을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16명에 달하는 일당이 드러났는데 그중 10명은 남성이고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남자 10명 중 9명은 직접 살인에 가담했고 1명은 작물을 처분하고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6명의 여성은 미모를 바탕으로 운전자를 유혹해 살인과 차량 강탈에 가담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범들도 2달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16명의 범인들이 체포되고 우두머리는 장샤오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악마들은 장샤오젠을 포함해 모두 20세 전후로 젊습니다. 장샤오젠은 나이가 가장 많고 26세에 불과합니다. 남자들 유인책을 맡은 6명의 마녀는 나이가 더 어리고 가장 큰 셰슈이는 23세에 불과하며 가장 어린 비냐나는 19세에 불과합니다. 장샤오젠과 일당들은 원래 심천에서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고 차를 납치하는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선정 공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3교대로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야근도 자주 해서 힘들었습니다. 16명은 악랄한 젊은이들로 생산 라인에서 고생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먹고 마시고 도박을 하는 놈들이며 공장의 월급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이를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93년 3월 1일 장샤오젠과 친구 3명이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임금을 다 써버렸고 무일푼입니다. 그런데 공장 월급이 보름 넘게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4명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끊임없이 흐르는 차들의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샤오젠의 동생 장초창이 기지를 발휘하여 차를 훔치면 고향 펑수년에 가서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펑수년에서는 훔친 차를 작물 처리하고 차 한 대에 수만 위안에 팔 수 있었습니다. 4명이 박자를 맞추자 차를 탈취하려는 계획이 단 몇 분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흰색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가 인적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장샤오젠은 갑자기 비수를 꺼내 운전자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다른 3명은 기사를 뒷좌석에 묶었습니다. 운전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사람은 오히려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차를 훔치려고만 했지 살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샤오젠은 운전기사가 우리를 알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들고 택시를 폭력적으로 강탈하면 최소 10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4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돌을 주워 운전사의 머리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운전자는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했습니다. 4사람은 시체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시체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운전자가 깨어나서 그들에게 차와 돈을 가져가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4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운전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두개골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도로 아래 연못가로 시신을 옮겨 던졌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고 4사람은 잔뜩 긴장한 채 몸을 떨며 차를 팔았습니다. 펑수년은 훔친 차를 파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작물 판매상은 분명히 차 안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알면서도 받았습니다. 장샤오젠은 1인당 1만 위안을 나누었습니다. 1993년에는 1만 위안이 상당히 큰 돈이었고 일반인의 월급은 12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장샤오젠은 1만 위안을 불과 한 달 만에 탕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그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미 사람을 죽였으니 10명을 죽이는 것과 1명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후에 그들은 블루버드 택시를 훔치고 운전자를 죽였습니다. 얼마 후 장샤오젠은 남자가 차를 강탈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고 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3년 7월 5일 장샤오젠은 여자친구 푸웅징에게 택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푸웅징은 6마녀의 맏언니이자 가장 먼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8살 때 푸웅징은 선전공장에 일하러 와서 장샤오젠을 알게 되었습니다. 둥관시 둥팡호텔 입구에서 장샤오젠은 푸웅징을 시켜 장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장샤오젠은 택시 강탈을 위해 푸웅징을 중간에 내려주고 공범 3명이 차에 탔습니다. 운전자 장 모씨는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잇따라 살해되자 선전시의 택시회사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택시는 긴급히 방범망,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했고 심지어 기사들도 쇠막대기로 무기를 휴대했습니다. 선전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고 장샤오젠은 이를 기회로 여겼으며 운전기사를 유인해 차를 훔칠 수 있었습니다. 장샤오젠은 친척 7명을 포함해서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남자의 여자친구나 아내를 시켜 공항 운전기사를 유혹합니다. 일당은 16명으로 확대됐고 이 중에 6명이 여성, 이것이 바로 6마녀입니다. 먼저 재무국의 운전사 우모 씨가 푸웅징을 포함한 3사람에게 유인되어 4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 아지트에 들어가자마자 우 씨는 장샤오젠에게 전선으로 목을 졸라 죽었습니다. 천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차를 끝내고 3명의 여자에게 유혹되어 마사지를 받다가 목숨을 잃었으며 나머지 10여 명의 남자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마녀 푸웅증은 6명을 죽이고 자동차 6대를 함께 강탈하였으며 나머지 4명의 여자들도 모두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류이샹만 3번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16명의 일당은 14개월 동안 21건의 광기를 부려 17명을 죽이고 1명 중상, 18대의 자동차를 강탈했으며 629만 위안 이상을 갈취하여 100만 위안 이상 금품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6마녀의 잔인함이 남자 못지않다는 것입니다. 사건 파일에는 장샤오젠 일당이 거실에서 몇 분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옆방에 숨어있던 푸웅징은 지옥에서 온 듯 처참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2 여자가 화장을 진하게 할 때 그것은 사냥하러 나가는 날입니다. 그들은 젊음, 풍만함, 신이 주신 젊은 몸매에 의지하여 사냥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게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가모니설로 운전자를 유혹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유령처럼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함께 차를 몰고 나가 시신을 버립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위해서입니다. 범인들에게 정부는 엄중히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살인에 직접 가담한 15명 중에서 13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푸웅징의 여동생은 1명 살해 가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차례 미수에 그친 류이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마녀 중 1명인 주범 푸웅징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교육 수준이 낮았으며 항상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감옥에서 몇 년을 복역하면 된다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푸웅징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남의 목숨은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한심한 여성 같습니다. 그들은 사형장에 끌려가 13명 모두 총사령을 받았습니다. 범인들은 재앙의 대가를 지옥에서 꼭 다시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